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에 탑재 예정인 엑시노스 2200과 함께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이 발열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의 배경을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은 이전에는 스냅드래곤 898로 불렸던 AP입니다. AP를 부르는 방식을 퀄컴이 바꾸면서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최근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가 중국 유명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 골든 리뷰어 등을 인용해서 올해 최고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AP가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이 모토로라 엣지 X30 폰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중 어떤 AP가 문제라고 꼬집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토로라 폰에는 AP로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냅드래곤이 발열 문제가 심각한 AP로 사실상 지목된 셈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추론했는데요. 일단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이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진 만큼 11일 발표되는 엑시노스 2200도 이 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져서 똑같은 발열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다행히 스냅드래곤과 달리 엑시노스 2200의 경우 발열 문제가 없다면 원래 갤럭시폰 S22에는 거의 대부분 엑시노스만 탑재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TSMC와 같은 4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의 경우는 발열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TSMC가 삼성보다 AP 제작 실력이 뛰어나다는 결론으로 연결지었습니다. 그 결과 이 퀄컴도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버리고 TSMC의 첨단 노드로 이 파운드리 파트너를 갈아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텔, 애플, AMD,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등의 팹리스들 간에 TSMC 생산 라인 잡기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것으로 유추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AMD GPU IP가 처음으로 적용된 엑시노스 2200과 짝을 이루게 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는 이전에도 삼성 갤럭시 폰에서 앞으로 탑재 비중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의 전자신문과 외신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폰 S22에서는 엑시노스 칩셋의 탑재 비중이 적게는 50%, 많게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간 엑시노스 탑재 비중은 20%였다는 점에서 2.5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퀄컴은 모바일 AP 사업만 의지하지 않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 결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스냅드래곤 AP의 발열 이슈의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삼성은 갤럭시 폰에서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올릴 계획이었다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A 시리즈, 최고 사양 제품이 아니고 보급형이죠. 갤럭시 A 시리즈에서도 엑시노스 2200을 넣는다는 말까지 외신에서는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폰의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의미는 갤럭시 S22에 스냅드래곤 8 1세대 탑재를 줄인다는 뜻이고, 갤럭시 A 시리즈에서도 엑시노스 2200을 넣게 돼서 대만 미디어텍의 APN 디멘시티 탑재를 줄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칩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삼성으로서는 이참에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엑시노스의 볼륨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느낌입니다. 이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엑시노스 비중을 높이면 이 파운드리의 수율 향상 등 설계, 제작의 동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IT 팁스터의 평가를 빌어서 스냅드래곤의 발열 때문에 갤럭시 폰에서 엑시노스 탑재가 늘어날 수 있고, 자칫하면 엑시노스 2200마저도 발열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모바일 AP의 발열 이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뜨거운 감자인 것만도 틀림없는데요. 이제 곧 나올 엑시노스 2200의 경우는 실제처럼 빛을 추적하는 기술,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 그래픽 품질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능을 모바일 앱에 집어넣을 때 괜찮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스마트폰용 GPU는 아무래도 콘솔이나 PC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무한정 전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따라서 레이 트레이싱을 GPU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 스마트폰에서 실행 불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제품의 장점이라 할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고해상도에서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바로 전력 효율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발열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GPU를 많이 구동해서 기기가 뜨거워지면 성능을 낮춰야만 기기 부품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기도 하는데요. 아마 AMD와 삼성도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AMD와 삼성 입장에서는 모바일 AP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발열 문제 해결, 전력 효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간 그 모바일 AP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저전력에 특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CPU, GPU의 성능 측면에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와 고도의 성능을 요구하면서 이 모바일 AP도 컴퓨터 프로세서 못지않은 성능을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노트북 PC 시장에서 그 애플의 M1 칩 등 그 ARM 계열의 프로세서가 최근 부쩍 각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고사양 스마트폰부터 이전에는 그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수준의 모바일 AP가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그 콘솔급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GPU IP의 탑재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이 발열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엑시노스 2200이 어떤 성능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그 삼성의 최첨단 노드 파운드리 기술력을 폄하하는 그 일각의 시선을 무위로 일축하는데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엑시노스에서 발열 문제가 여전히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남는다면 그 삼성에 대한 실망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